지난 6월 여의도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 여의도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싱크홀이 연속적으로 3차례나 발생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출동했다. 세 번째 공간, 여의도 A 아파트 인근. 2021년 3, 4월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싱크홀 발생. 출발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의 주인공은 여의도 한양 아파트. 1975년에 준공된 곳으로 1970년대에 지어진 시범, 삼익, 대교 아파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이곳에서 3차례의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건데, 먼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진위부터 확인해봤다. 한양아파트 안전한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 앞에서 계속 발견되는 싱크홀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데, 게시글을 통해 파악한 싱크홀 발생 경위는 이러했다. 첫 번째 싱크홀, 게시글 업로드 일자로부터 3, 4개월 전 한양아파트 앞 야채 파는 아주머니 바로 뒤쪽 잔디밭, 나무 아래 큰 구멍 발생. 두 번째 싱크홀, 게시글 업로드 일자로부터 1, 2개월 전 첫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던 인근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발생. 세 번째 싱크홀, 첫 번째, 두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던 인근 1, 2m 거리 옆에서 다시 싱크홀 발생. 앞서 설명한 싱크홀 3개가 모두 롯데마트 출입구 앞 약 20m 반경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각각의 싱크홀은 4개월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작성자는 싱크홀 발생 원인과 집안의 안정성이 궁금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댓글을 살펴봤다. 너무 무서워요. 언론 쪽 아시는 분 제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50층짜리 아파트로 교체되면 땅이 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막 쫓아내려고 해봅니다. 우려 섞인 댓글들이 달려있었다. 먼저 원 게시글에 기재된 싱크홀 발생이 사실인지 체크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현장 팩트체크엔 실패했다. 포기하긴 이르다. 영등포 구청 측에 문의를 남겼다. 구청 측에선 아파트 단지 내에 발생한 싱크홀은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하하, 포기하긴 일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를 남겼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발생했던 것이 맞고 보강공사는 다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성공. 해당 공간에서 싱크홀이 연속적으로 3차례 발생했다는 게시글은 사실 기반이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선 싱크홀 발생 원인을 무엇으로 추정하고 있을까? 물어봤다. 관리사무소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잘은 모르겠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45년이 넘었다 보니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물어봤다. 이 전 교수는 인근 공사 현장과 아파트 상하수관의 노후, 여의도의 연약한 집안적 특성 등이 다각적으로 맞물려 싱크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하주차장, 시설 등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를 양수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을 것이라는 것. 특히 여의도는 지반이 모래로 이루어져 토지 기반이 연약한데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며 모래가 휩쓸려 내려가 지반이 함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모래지반 사이에 있던 아파트 노후 상하수도관이 함께 함몰됐다면 상하수도관의 이음새가 파열됐을 것이고, 관 속에 있던 물이 흘러나와 상하수도관 밑부분의 모래층이 또다시 함몰돼 싱크홀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싱크홀이 발생한 한양 아파트는 지난 1975년에 준공돼 여의도 내에서도 노후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또한 여의도에는 최근 여의도 파크원, 더현대 서울, 브라이튼 복합시설 등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이 전 교수는 시공 당시 지하 깊숙이 파일을 설치했을 것이기에 아파트 건물의 안정성 측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안전하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우려가 아예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여의도 일대에서 불고 있는 재건축 바람 때문이다. 여의도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시범 아파트를 포함해 삼부, 한양, 삼익 아파트 등 총 11개 단지를 8개 특별 계획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구 단위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8개 특별 계획 구역을 정하면서 동생양을 해주기로 했다. 현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 이들 단지는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 지역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 800%,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적용받게 된다. 더욱이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 50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지구 단위 계획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재건축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약한 집안적 특성을 가진 여의도에 고층 빌딩들의 건설도 모자라 여러 아파트들의 재건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몇몇 주민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면 여의도 집안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나 공사 관계자 측에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전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이 전 교수는 정부가 나서 시공사 측이 지하수 수위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지하공사공법을 채택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지역마다 다양한 지질 및 수리학 특성을 고려해 지하시설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의도는 흙과 모래로 매립된 곳이라 여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실행하면 인근 지하수 수위가 빠르게 줄어들어 집안의 영향이가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19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된 주거 환경 속에 살아왔던 여의도 거주민들. 이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재건축이 목전에 와 있는 듯한데 이번 싱크홀 발생을 계기로 여의도의 집안적 특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적절한 사전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재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을 바탕으로 안전한 프리미엄 주거타운으로 거듭나는 여의도가 되길. 오늘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탐정 조식팀은 다음 이색 공간 제보에 항상 열려 있으니 취재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언제나 주저 말고 의뢰 바란다. 그럼 이만.